메타버스 꿈의 세계 가까이 왔나 1편 출처 주간 경향 1432호 글쓴이 김태훈 기자 낭독 클리어 코리안 빠르게 생활 속으로 침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세계 메타버스 놀랍지만 두려운 지점도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이란 새로운 화두가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지난 5월 건국대에서는 첫 메타버스 대학 축제가 열렸다. 가상 세계 속에서 만난 학생들은 자신의 아바타에 과잠 같은 다양한 옷을 입히고 킥보드를 타며 가상 공간 위에 펼쳐진 캠퍼스를 누볐다. 학교의 명물인 고양이나 자라 같은 동물들을 발견해 인증샷을 찍는 이벤트나 퀴즈를 풀고 방탈출 게임을 진행하는 등의 다양한 행사 역시 모두 건국 유니버스라는 이름의 가상 공간 위에서 벌어졌다. 가상 캠퍼스 속 노천 극장에서는 동아리 공연이 펼쳐져 누구나 실제 캠퍼스에 가지 않아도 랜선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코로나19 탓에 학생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었지만 바로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라도 축제를 즐기게 해보려는 취지에서 기획된 축제 행사는 정교하게 구현된 가상 공간 덕에 첫 시도부터 호평을 받고 해당 대학을 넘어 외부에서도 주목을 끌 정도였다. 메타버스는 이와 같은 변화를 총칭하는 키워드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가상 또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이 용어는 점차 개념의 범위가 넓어지며 보다 다양한 영역의 현실과 접목되고 있다. 미국의 과학소설 작가 닐 스티븐슨이 1992년 스노우 크래시에서 아바타와 함께 처음 사용한 이래 그동안 주로 쓰이던 가상현실이라는 말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진부한 의미로 정착하는 중이다. 기술의 발달로 현실과의 접점이 늘어난 이 가상세계는 더 이상 현실과 상반된 또 다른 공간이 아니라 현실과 융합된 또 다른 현실의 연장선상에 만들어지는 신세계다. 코로나19 비대면 흐름 속 메타버스 부상 메타버스가 그저 일회적이거나 단편적으로만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기업의 업무 공간까지 대체하고 있는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올해 네이버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회사 사옥으로 출근하는 대신 자사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제페토에 마련된 가상 사옥을 둘러보고 신입사원들에게 주어진 임무 과제도 수행하는 등 열흘 동안의 신입 연수 기간을 전부 메타버스 안에서 보냈다. 연수 후 이어진 재택근무 역시 네이버가 서비스하는 메신저나 커뮤니케이션 앱 등을 활용해 원격으로 이루어진다. 비단 네이버뿐 아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기업 직방은 아예 현실의 사무실 공간을 대폭 축소하고 메타버스 사무실 위에서 직원들끼리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처럼 국내 여러 업체에서 메타버스 근무 문화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메타버스를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논의에 적극 활용한 사례는 시민사회단체 가운데서도 나타났다. 정보 분야 시민사회단체인 진보넷은 지난 2월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활용한 플랫폼은 기업이나 대학 등 다양한 조직에서 사용하는 게더타운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저마다 자신의 아바타를 게임 캐릭터처럼 귀엽게 꾸밀 수 있는 픽셀아트 기반의 게더타운 위에 총회장을 만든 뒤 서로 소통하고 싶은 회원의 아바타를 찾으면 가까이 이동시켜 말을 건넬 수 있다.
단지 아바타 간의 문자 채팅만 지원하는 것을 넘어 각자의 카메라를 통해 비춰지는 실제 얼굴도 함께 보며 대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진보넷 측은 총회 전부터 가상 총회장 장소도 꾸며놓고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법을 안내해 자칫 온라인으로 열리는 회의 과정에서 실시간 논의의 장벽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을 예방했다. 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서 빠른 확장세. 회의를 하거나 강의를 듣고 게임을 하는 등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메타버스가 현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 그럼에도 바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에 여전히 거리감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다. 메타버스의 파급력이 기업 활동이나 투자 등 경제적 영역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쏟아지지만 막상 접해보려고 하면 쉽게 감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관련 분야가 방대한 탓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간 꾸준히 소개된 여러 종류의 증강 가상현실 기술이 서로 접합하면서 만들어진 세계가 메타버스이기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리 낯설지만은 않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크게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초점을 맞추는 대상이 이용자의 사적인 영역인지 아니면 이용자들이 공유하는 외부 세계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한편 실제 접하는 물리적 현실의 바탕을 두고 좀 더 확장하느냐 아니면 보다 가상적인 세계를 구현하느냐 하는 기준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이용자 개인의 기록을 디지털 세계에 저장하는 라이프로깅 유형, 포켓몬고 게임이나 구글 글래스처럼 현실 세계와 결합한 정보를 보여주는 증강현실 유형, 줌 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나 현실의 지리적 정보를 시뮬레이션에 보여주는 디지털 트윈 같은 거울 세계 유형,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또 다른 공간을 구현하는 가상세계 유형까지 모두 메타버스에 포함된다. 최근의 메타버스 열풍은 이 각각의 유형들이 서로 간의 경계는 물론 현실과의 경계도 쉽게 넘어설 수 있게 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계가 무너지는 기술적 진보의 단면을 보여주는 서비스가 바로 미국의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다. 미국의 MZ세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메타버스에선 이용자들이 게임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수 있다. 메타버스인 로블록스 안에서 개발한 게임으로 돈을 버는 경우도 흔하다. 5천만 개가 넘는 게임이 올라와 있고 거래는 가상화폐로 이루어진다. 현실 주식시장에서도 로블록스는 이용자와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지난 3월 뉴욕 증시 상장 이후 기준가 45달러였던 주가가 2배 이상 올라 시가총액이 6월 10일 기준 518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 10대들 사이에선 로블록스 이용 시간이 유튜브의 2배 이상일 정도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메타버스에 열광하는 모습은 두드러진다. 국내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인 네이버 Z의 제페토 역시 가입자 2억 명 중 90%가량이 국외 이용자로 연령별로는 10대 이용자가 80%에 달한다. 코로나19로 학교를 벗어나 비대면 활동 시간이 늘어난 청소년을 위주로 새로운 공간인 메타버스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듣고 있는 명확한 한국어 클리어 코리안 제공